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만 해도 압도적인 러시아의 우세가 점쳐졌던 것과 달리 개전 후 2주가 다 되어가는 지금 미 국무부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예측이 나와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3월 4일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승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한 것인데요. 개전 직후 세계 여러 곳에서부터 우크라이나로 무기와 병력 자원이 모여들어 현재 18만 명 이상의 대군이 형성되었고 우크라이나가 총력전을 다짐하며 치장 물자로 잠들어 있던 수천 대의 전차 군단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패전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군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투철한 저항에 직면하며 예상치 못했던 크나큰 전력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전세계 군사력 2위로 평가받는 러시아가 전세계 군사력 25위 우크라이나에게 패배한다니 새삼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란 누군가 말한다면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었을 텐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저항 끝에 오히려 러시아가 수세에 처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작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갈수록 러시아의 전력은 약해지고 동맹국들의 원조로 우크라이나의 전력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지금의 러시아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강대국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수행하다 장기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피신시켜 망명 정부를 수립시키고 이 전쟁을 장기화시켜 마치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허우적거리다 멸망한 것처럼 이번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멸망하게끔 하려는 듯한데요. 앞으로 더욱 거대해질 이 전쟁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러시아가 전면 침공해 우크라이나의 여러 곳에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등 이번 전쟁에서 많은 것을 정확하게 내다본 미국은 무엇을 근거로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성공할 것이라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치장 물자가 존재하는 이유, 미국과 유럽의 제안과는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지도부는 폴란드로 망명하지 않고 끝까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남아 저항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장기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헐리우드 SF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인데 설마 이런 모습을 현실에서 볼 수 있다니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대대적인 병력 증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오신트 정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 물자와 현역에서 운용하지 않고 있던 치장 장비들을 총동원해 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기갑 군단과 경보병 군단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이어질 러시아와의 소모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4일 개전 이후 전국에 전시 동원령을 내림과 동시에 각지에 전시 비축분으로 치장해 놓은 각종 물자들을 꺼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치장 물자의 전력이 정말 어마무시해 전쟁의 판도로 뒤집어 엎을 정도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빠르게 복구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차 군단인데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육군을 가진 최강의 군사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소련이 멸망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한 직후에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영토 내에만 78만 명의 육군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6,500대에 달하는 전차, 7,000대에 육박하는 장갑차, 7,200대나 되는 각종 대포, 900여 개의 헬기, 2,5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이어받은 상태였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냉전 시절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에는 T-64 전차, T-80 전차 등을 생산하는 하르키우 전차 공장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 지역은 냉전 시절 소련에 속해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차를 생산하는 최전선이나 다름없었기에 우크라이나는 그만큼 많은 전차 전력을 치장 물자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자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수천 대 전차 군단 부활, 나날이 강력해져가는 우크라이나 군단. 물론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대폭 축소되었고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위의 군사 강국이 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세계 군사력 25위까지 떨어질 정도로 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전시 치장 물자로 보관 중이던 T-72 계열 전차 400여 대와 1,000대가 넘는 T-64 전차들을 동원해 예비군 전차 여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는 제3 전차 여단과 함께 제5 전차 여단을 활성화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은 4개의 전차 여단과 2개의 기계화 여단이 장비를 수령해 부대 증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치장 물자는 현역에 비해 성능이 확연히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군은 이보다 더욱 강력한 성능을 가진 T-80 계열 전차는 물론 그보다 더욱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차 전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여러 번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우크라이나군에게 연전연패를 거듭해왔고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전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예 기갑부대와 러시아군의 최정예 기갑부대가 맞붙은 결과 전력에서 훨씬 열세일 것으로 여겨지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전차 부대를 전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크라이나군이 보관 중인 치장 물자가 모두 현역으로 복귀할 경우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다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를 제거하려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지만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강력하게 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는 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없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측은 갈수록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장비와 미사일, 포탄, 탄약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물론 이에 비해 우크라이나의 피해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갈수록 전쟁 지속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미국과 같은 동맹국들의 지원이 우크라이나로 이어지고 있기에 갈수록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가 크게 떨어지는 러시아군이 멀쩡한 장비를 냅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러시아군의 강력한 최신의 장비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에 넘어가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서방의 각국에서 몰려오고 있는 해외 지원 병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소총과 탄약 등도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 같은 무기들로 무장한 영토방위군 10만여 명에 해외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국제군단 2만여 명의 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 UDT 출신으로 유명한 이근 대위 또한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해 최전선에서 싸울 것이라 SNS를 통해 밝히고 있는데요. 또한 해외에서 급하게 돌아와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6만여 명의 재외 국민들까지 합쳐 우크라이나는 현재 18만 명, 최소 20개 여단 규모에 달하는 경보병 여단이 창설되고 있습니다. 대반격이 시작된다.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계획. 우크라이나는 경보병 위주의 영토방위군 전력은 방어전에 투입하고 전차와 장갑차 위주로 이루어진 전차 여단 및 기계화 여단은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공세작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점은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양쪽 다 가지고 있는 폭탄이나 탄약 등이 소진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전차와 장갑차, 대전차 무기들이 뒤엉켜서 정신없는 난전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더욱 큰 규모의 물량전 양상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경보병 전력들 중에는 군대를 다녀온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이나 학생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의 용기가 대단하고 놀랍지만 그런 만큼 이들 또한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갈수록 러시아의 목을 조여오는 서방 측의 각종 제재 덕분에 러시아는 갈수록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도 러시아는 가지고 있는 항공 전력 중 극소수를 잃었을 뿐 여전히 1,400여 기가 넘는 항공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결코 작지 않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는데도 이 러시아의 항공 전력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각종 재래식 정밀 유도 무기가 바닥났다든지 대규모 항공 전력을 이용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도 뭔가 이유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가져다 놓은 미사일을 600발 이상 사용했으며 이는 이 지역에 집결된 전력의 95%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순항 미사일 등의 재고가 바닥난 것인지 현재 러시아군은 항공기를 사용한 공중 폭격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기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긴급하게 서방의 동맹국들에게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러시아는 하루에만 전쟁 비용을 25조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지속될 경우 점점 더 많은 서방 측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측에 비해 러시아는 갈수록 버티기 힘들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과거 지금의 러시아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 강국이었던 구소련조차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장기전의 수렁에 빠져 크게 허우적거린 전적이 있습니다. 과거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전면 개입하여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소련의 무력 개입은 무려 10년을 끌면서 막대한 군사비 부담으로 소련 경제에 치명타를 안긴 바 있었는데요. 소련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4대 요인으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SDI 계획으로 촉발된 미국과의 지나친 군비 경쟁, 아르메니아 대지진과 함께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꼽힐 정도입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당시 소련에 비하면 훨씬 국력이 떨어지는 국가이기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푸틴은 갈수록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텐데요. 양측 모두에게 더 이상의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러시아 측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쯤에서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